반갑습니다. 행정담당 장혜정입니다. 행복은 끈기도 없고 변덕스러워서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으며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자포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 투정과 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복은 다가가지 않습니다. 어제의 내가 모여 오늘의 내가 되듯 오늘만큼의 행복이 모여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라며 11월 셋째 주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행복은 끈기도 없고 변덕이 심하다 이런 거죠. 꼭 제 이야기 하는 것 같네. 끈기도 없고 변덕도 심하고. 대부분 그러신 것 같구만. 어제는 그 이재명 후보님이 고성군을 방문하여서 재정부 센터에서 간담회를 하고 가셨습니다. 오셨던 이유는 이제 엑스포 명예대장으로서 코로나 상황에 성공적 엑스포를 치러낸 점을 격려도 하시고 엑스포 기간 중에 오지 못함에 대해 고성군민들에게 미안함도 표시하고, 저는 이재명 후보님에게 고성군 현안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다른 시군보다는 우선적으로 좀 챙겨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흔쾌히 또 화답도 해 주셨습니다. 급하게 잡힌 일정이라 많은 분들께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님도 한번 모시고 싶지만은 개인적 인연이 없어서 혹여 고성에 오신다면 제가 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든 고성 발전을 위해 도움만 된다면 최선을 저는 다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보다는 고성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군수이고자 합니다. 짧게 말씀드렸고, 우리 그럼 군정혁신부터 하시죠. 예, 군정혁신 담당 주요무 보여드리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저번 주 핵심 마인드 함량을 위한 그 집합 교육을 우리 간부 공무원들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직 문화 및 그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그 익명 게시판을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운영합니다. 세월의 그 소통 공감 게시판에 직원 여러분들이 조직 문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문제점,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설문조사를 거쳐가지고 내년도 실행계획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 내용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게시판에 많은 글들이 올라옵니까? 어때요? 직원분들이 참여가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자유롭게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게끔 좀 참여를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고민은 안 해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는 순간 조직 문화를 바꾸려고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꿀 수 있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꿔야지. 그러면은 이런 게시판을 위에 있는 간부급들만 따로 한번 게시판을 운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밑에 일하시는 직원들이 더 편하게 좀 조직적으로 운영이 잘 될 것인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그게 더 개선책 아닌가요? 예, 사고 의견을 같이 자유롭게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되는 거 안 되지. 직급이라는 게 있어서 상호 편안하게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5급들 이상들이 자기들이 9, 8, 7, 6 할 때 어떤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고 지금 와서는 까먹은 것 같긴 한데, 내가 그때 돌아갔으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5급 과장들이 뭐 4급 국장들이 부군수가 이렇게 해서 역으로 하는 게 나는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 의견도 같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맞는 거죠, 제 이야기가.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꿔 나가야지. 권한이 없고 맨날 요청만 하고 건의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조직 문화를 다 내려놓는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그죠?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어서 기획감사 담당하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신속 집행 관련입니다. 최근 맹시 2호 사업체가 취합해보니 한 전년 대비 한 90억 이청액 한 725억, 예산 현황의 한 9.3%가 이후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 신속 집행 목표 76.6%입니다. 우리 군은 11일 기준으로 집행률 64.22%, 목표 달성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서에서는 맹시효 사업이 의회 확정되기 이전까지 사업비를 좀 최대한 지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일 날 부문심 주제로 부진부서 업무 보고를 개최하고 같은 날 도 예산 담당관실 주관으로 하반기 신속 집행 영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추경과 당초 예산은 오늘 인쇄 작업을 넘깁니다. 예. 그동안 협조해 주신 부서에 감사드리면서 당초 추경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군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의회에서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저는 언론사나 국민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뭐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면 뭐 비공개라도 저는 동의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비공개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연락받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렇게 제가 잘못한 것이 많다면 공개적으로 생중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건데 굳이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듣게끔 보게끔 하면서 저의 잘못됐던 부분, 뭐 친인척에 대한 비리, 치부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는 것이 의원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건데 왜 이걸 비공개로 하려고 하는 거지? 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답 안 할 거죠? 일단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도는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 이런 거 보면 비공개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다 하고 마지막은 민생을 챙기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 이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하게 다 하고 난 뒤에 정말로 우리 행정과 의회는 국민들을 위해서 고성 발전을 해서 이래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과정은 언론사들 앞에서 이렇게 브리핑하는 것, 이렇게 해주는 게 예의입니다. 비공개를 하는 원칙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의논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치인 겁니다.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하고 싶은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없게 되면 합의점을 찾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의원님들이 비공개로 하면서 저한테 좀 서운했던 것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고 싶은 과정이라 보고, 그럼 그 끝나고 나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들 만들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브리핑하게끔 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날 혼자 가더라도 내용을 좀 정리할 사람 정도는 배석하는 것이 맞겠고 합의문 작성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의회 의논을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행정복지국의 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고 성실현을 위한 전혜니 국민건의위원장 초청 특강이 19일 문화체육센터에서 지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민원고충 해결과 적극 공간 행정에 앞장서고 계시는 전혜니 국민건의위원장과 지원들과의 소중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지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그 38일간의 대장정 엑스포 성공 개최에 따른 전지원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전 지원들은 1일, 그리고 엑스포 사무국과 관광지 사업소 지원들은 3일을 부서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말 안에 이 휴가는 다 갈 수 있는 겁니까? 특히 이제 관광지 사업소는 3일간 연말 안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연말에 또 되면 또 인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말 안에 갈 수밖에 없겠다, 그죠? 예. 저는 이제 또 연말에 다 바쁘실 건데 휴가는 좋지만은 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걱정은 됩니다. 저는 뭐 내년 상반기라든지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뭐 이렇게 결정된 거면 이렇게 하도록 하시고, 국민권익위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이신데 이제 위원장이 직접 군단위에 내려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것은 처음일 겁니다. 저는 이제 고성군의 공무원들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위원장님 아니면 교육받지 않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렸고 뭐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들으시면 전부 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도 좀 찍기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전문가 소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입니다. 지방세 환급은 주로 자동차세와 국세 경쟁에 따른 환급이 8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급 계좌 등록과 위택서, 정부 24에서도 미환급금 조회, 환급 계좌 등록이 가능함을 홍보해서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와 지방 재정 업무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별관 화장실 증축 공사 등 계획된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님 한번 오시라는 거는 앞에 주였습니까? 감사원에서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은 군수 배우자, 의원들과 의원들 배우자에 관련된 뭐 가족 증명서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출하했던 겁니까? 예. 그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그 대상자의 자료를 군수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 전체 다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에 제약을 받는 것은 이제 저를 포함하면 저나 제 집사람의 직계존비서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의원님이나 의원님들 사모님의 직계존비서. 예. 그 사람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이렇게 요청한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그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언론에서는 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로 나와서 그건 그럼 잘못된 거죠.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조금 그런 거죠. 예. 자기들의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저나 제 집사람 그리고 군의원들과 군의원 배우자들이 혹여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수의계약이 된 게 있으면 이것은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약간의 와전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 예. 그 저와 저 집사람과 관련된 플러스 알파 모든 것들은 싹 자료 정리해 다 주십시오. 예, 하나도 빠지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빠질 수도 없겠다, 그죠? 네, 사실 빠질 수가 뭐 군수님도 마찬가지, 의원님들도 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일인 형태로 되면 그 신문이 우리 출향인들에게 다 또 이렇게 배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고성 출향인들이 다 걱정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 이게 좀 저는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성군의 발전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우리를 뽑아줬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고성군을 망신을 시켜도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참 참담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좀 정리해서 언론에 좀 내어줬으면 고마웠었는데 정리를 해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이제 군수 배우자 군의원 배우자들의 가족 증명서도 모든 일체의 서류를 감사원에서 요구했던 것이고 그걸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교육청소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2022학년도 수능 관련 관계자 격려입니다. 우리 군 수능 고사장은 2개소로 고성중앙고와 철성고에서 11월 18일 수능이 치러지게 됩니다. 수능 고사장이 설치되는 학교장들에게 군수님이 사전 격려를 통하여 수능에 응시하는 우리 군 390명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 조성과 방역 대책 등을 적극 당부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수능 원활화 지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18일 목요일이 수능일입니다. 긴 시간 준비하느라 애쓴 우리 군 고3 수능생들이 편안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가별 협조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수능 당일 출퇴근 시간 준수 및 고사장 주변 소음 예방 등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우리 군 청소년들이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하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만나는 이유는 이제 수능장과 관련된 방역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철저 당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부도 저도 하겠지만은 행정도 직접 수능장을 한번 점검도 하는 과정도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수능 당일 날에는 교통 문제나 시험장 부근의 이제 소음 문제라든지 그 뭐 자연재해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맞고 이 과정에 경찰서나 소방서나 군부대나 교육청이나 우리 택시하는 쪽이나 행정이 서로 소통을 통해서 아무런 문제 없게끔 하는 것까지 준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수능 프로그램도 그대로 가동을 하는 거고 네.
교육 청소년과가 할 일이 진짜 많다 그죠. 다른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문제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전 현직 교육장님을 모셔서 또 고성 교육 발전 간담회도 또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죠. 그 제가 봤을 때 유성규 교육장님이었었고 그 앞전이 김정희 교육장님이 있었던 건데 김정희 교육장님만 빠지고 다 오시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은 청소년 정책 이걸 고성군이 잘했다고 제가 감사패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 고성 교육은 참고로 지금 경남에서는 교육 그러면 고성, 경남이 가장 모범적인 군이 되어버렸고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고성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던 이유를 저는 이제 행정이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교육은 행정이 제대로 챙겨내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챙겨주는 고마운 존재. 행정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예산만 주라라고 하는 민원으로 교육을 바라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아직까지도 그렇게 바라보는 타 시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장들이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공무원들도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교육이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청소년 정책 또한 발전할 수가 없는데 이런 시각이 바뀜으로 해서 고성은 교육과 관련해서는 경남에서 최고,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어떤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맞네. 그 0세부터 12세 함께 키움 수당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조정협의회가 자기들 산적한 업무 때문에 지금 진도가 조금 잘 안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죠. 우리는 급한데 그쪽에서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아마 12월 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0세부터 12세까지 수당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환경과 주건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특별관리법에 따라서 매년 12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용이 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비상저감 조치로 위기경보가 발령이 될 수 있는데요. 내일 저희들은 그 위기경보 중에서 관심, 주의 단계, 경보 단계 중에서 중간 단계인 주의 단계를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을 하여서 모의 훈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모의 훈련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 우리 군에도 내일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훈련을 할 예정이고 그 주의 단계에서는 관심 단계에서는 법적 대상만 참여를 하지만 주의 단계에서는 법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야 되고 경보 단계는 전 국민이 해당이 되는데 내일 주의 단계에서 공공기관 참여 부분에 있어서 모의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관용 차량은 내일 운행을 자제해야 되고 행정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차량은 이부제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그 기억하기 쉽게끔 16일이기 때문에 짝수는 운행 가능하고 홀수는 운행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미세먼지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모의 훈련에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18일부터 24일까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질 측정 예정이 있는데요. 예. 그 화력발전소 주변에 그 신덕마을까지는 대기 측정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덕명마을은 대기 측정망이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덕명마을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해서 계속 저희한테도 요구를 했는데 그 대기 측정망이란 장비가 그냥 소소한 장비가 아니고 그 국가기관에서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줄 수 있거나 안 그러면은 배출원을 배출하는 사업체에서 자비를 들여서 마을이나 기관에 해줄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현재 덕명마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천포 화력본부하고 군하고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2차 회의 때 제가 그 GGP에 건의를 하기를 신덕마을에는 현재 그 대기 측정망이 2개가 있으니 하나를 덕명마을에 추가로 설치를 하면 좋겠는데 많이 부담이 된다면 신덕 하나를 덕명마을로 이전해서 설치해주는 경비 정도는 GGP에서 됐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3차 회의 때 어떤 결론을 갖고 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고 DGP에서도 오염원으로서 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등명마을에서 그 추진될 동안에 우리 마을의 대기 측정을 꼭 해다오 해서 저희가 이 장비가 사실 국가기관에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해봤더니 너무 다행히 조금 늦긴 했는데 저희가 요청한 거는 한 달 전쯤에 했는데 바로는 안 되고 그래도 다행히 이번 주부터 일주일간 국가기관 장비를 가져와서 등명마을에 측정을 해준다고 하니 그나마 이제 등명마을 주민들에게 조금은 그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하더라 해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그 피해라든지 걱정스러운 면이 있으면은 적극 나서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서운할 때가 저쪽 마을은 뭘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은 똑같이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이게 아마 서운할 수 있는 게 있고, 등명마을에 가니까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잔잔한 다른 것도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좀 복잡하게 돼버린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등명도 잘 챙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덕이 제 고향이라 신덕만 챙기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대석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11월 3일부터 합니까? 내년 1월 15일까지 영화 옥남이 촬영. 그렇죠. 이 뭐 박승웅, 허준호, 오달수, 뭐 윤재문 이런 분들인데 저는 그때 개그맨 박승광 씨가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제 방에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이래 고민할 테니까 이 영화 배우들과 이제 우리 국민들과 팬 사인회 티타임 때문에 저녁에 소주 한 잔 이런 것도 좀 해주라라고 이야기했고 아마 흔쾌히 또 그렇게 해주신다 하니까 뭐 그렇게 또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도시교통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터미널 공영 주차장 임시 무료 개방입니다. 지금 토목부가 얼추 준공이 되고 지금 현재 전기통신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아마 최종 입찰할 때까지는 계속 장시간 무료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울, 부산 등 장시간 출장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통 신호기, 경보등하고 단속 카메라 설치입니다. 여기 119 안전센터를 포함해서 단속 가속 카메라는 그 보리수 동산 앞에 양방향, 그 다음에 해안농행마을에 노인 보호구역 앞에는 단방향으로 해가지고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도시재생 송악지구 예비 사업을 이번 주 17일 날 그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발표는 아마 김상균 교수님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담당이 참석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이제 버스 터미널 공영 주차장은 나중에는 유료로 전환을 하는 거죠. 예, 입찰 계획이 있습니다. 위탁 관리 전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리고 이번 주입니까 고성여중에서 그 예전 농어촌공사가 하는 그 도시계획도로였습니까? 그 철성천막에서 시작한 그쪽. 예, 거기 이제 주민 간담회를 이번 주에 하는 걸로.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참 궁금한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왜 빨리 도로를 넓혀주지 않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던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보상률이 49%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던 거죠. 예. 이제 이 간담회도 하시면서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성군 전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꺼져 있지만은 실제로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있을 수가 있고 그곳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민들은 왜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공사를 안 하냐라는 질문만 하게 될 때 제가 답변하기가 좀 궁색해서 그런 쪽이 있고 보상 문제나 여타 다른 문제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곳 같은 경우는 몇 군데라도 주민 설명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 문제를 빨리 좀 지역 주민들도 동의해 주시면 예산은 있으니까 언제 진행을 합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말씀도 안 드리고 하니까 행정에서 선만 꺼놓고 진행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성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그런 쪽이 있으면 이장님들과 언론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만 정리해 주시면 언제
까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것. 이게 저는 맞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 좀 부탁을 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건설과수관 쪽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 감독자 직무 및 역량 교육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9일 열린 회의실에서 안면 시설직하고 실가 건설 담당자 총 25명을 대상으로 수해복구 사업 추진, 지역 건설업체 참여 및 활성화 방안, 건설 현장 감독자 직무 수행 역량 강화 및 건설기 관리 감독 등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 내용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군수님 참석하셔서 격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이수 안내입니다. 발주청에 소송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시설직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1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총 교육은 70시간입니다. 기본 교육이 35시간, 전문 교육이 35시간, 총 70시간인데 기본 교육은 국토교통인재개발사이버교육센터에서 교육이 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 교육은 그 건설기술 교육원 등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비가 25에서 3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과하고 행정과하고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선 교육을 우선 지급하고 교육 이수 후에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하면 교육비가 지급되는 걸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이 본 교육이 조속히 이수될 수 있도록 실과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 교육이 이수되지 않으면은 5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현장 감독자들에게 가서 드릴 말씀은 제가 비전문가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차장과 인성주의소 지금 도로 지금 이렇게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4차선 이제 그게 건설가든 도시교통가든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로가 넓어지면 속도가 날 것이고 속도가 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나 이런 게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동네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좀 무서워진다라고 건너갈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언제 준공이 되고 나면 그러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있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정도를 사전에 한번 이렇게 좀 말씀해 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항상 우리는 준공이 끝나고 나면 이야기를 하고 그때 민원들이 제기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하면 너무 좀 늦는 감이 들어서 이제 인성주의소나 그 주차장 그쪽 도로는 12월 달에 거의 준공이 된다 했습니까? 예, 도시교통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 정도 하면 기청 후에 기청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가 돼야 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속도가 붙게 되면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여기에 대해서 방지책은 우리 행정은 어떤 걸 준비하고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 도로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한 번 정도는 그 지역 분들이나 언론에 한번 내어주는 것은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 11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 담당에서 받습니다. 지원 단가는 부숙 유기질 비료는 1등급 기준 포당 1,500원이고 유박 등 유기질 비료는 1,600원입니다. 읍면에서는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인과 이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관내 비료 공급 업체에도 질 좋은 부숙 유기질 비료를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자원화해야만이 축산 경영이 가능한 만큼 관내 퇴비를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토양결행제 지원사업 신청입니다. 신청 기간과 장소는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과 같고 공급 대상은 교산질 비료와 석회 및 폐화석 비료입니다. 2022년도에는 해와 마암동해 거류면이 공급 대상이고
토양 열환기는 3년 1주기로 공급되는 만큼 공급 연도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고 먼저 신청한 농가에서는 신청한 물량에 있어 추가 또는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하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예. 다음 축산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AI 발생과 확산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입니다. 전라남북과 충청남북도 등 서해 철새 이동 그 경로를 따라 최근 야생 철새와 농가 사육, 오리, 매출에서 지속적으로 AI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은 12일부터 방역 상황실을 재난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하고 발생 지역 가금, 알, 그리고 분뇨, 가금 반입을 금지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농가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식용란과 분뇨, 닭 출하증 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우리 군 주요 철새 도래지인 고성천 주변 소독과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성천 물가 철새 휴식 장소 출입을 금지해 주시고 특히 낚시객의 출입을 금지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에서는 가축 분뇨 배출 처리 시설과 그리고 가축 사육 밀도, 축산물 위생 영업장 연말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산물 위생 영업장은 그 AI 발생 시에 지금 작년도부터 올랐던 계량값이 아직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지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천에 그럼 낚시 또 그 주의를 좀 시켜야 되는 겁니까? 특히 그 낚시객들이 이제 AI가 분변으로 전염이 되다 보니까 예. 그 철새들이 휴식을 할 때 물가에서 휴식하면서 분변을 그 똥을 쌉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면은 잘 그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는 겁니까? 어때요? 저희들 가면은 여기저기를 계속 이동해서 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 적극 유도하고 정말로 그 저희 그 철새 쪽에 만약에 AI 저희들이 양성 판정이 나오면은 저희들 그분들 저 뭐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때는 그때는 고성천에 AI가 발생됐을 시에 저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 음성에서 1차, 2차가 발생한 거죠? 네, 충남, 전남, 나주 농장, 오리 농장에서도 나왔고 철새는 지금 저희 고성천에도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고성천은 철저한 점검 예방 이게 필요하겠다 그죠?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소독약이나 이런 것도 구입하는 과정들도 있었던데 지금 그런 건 만반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들 최우선을 투명 구입에는 투명성에 두고 있고요. 그 수급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고 일어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약품은 준비를 다 두는 것도 맞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과장. 예. 예, 보건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카톡 안 보내서 다행입니다. 근데 예. 그 인구수 대비 접종률입니다. 1차가 43,350명에 85.6%, 2차 완전 접종이 41.300명, 81.5%가 되겠습니다. 그럼 인플루엔자와 그 코로나 예방 접종은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한 65%좀 되고 있습니다. 15%. 알겠습니다. 예. 관광지 사업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포 관광지는 엑스포 이후 시설물 철거와 재정비를 위하여 12월 6일까지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12월 7일부터 크리스마스와 연말 컨셉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빛경광 조명을 좀 더 보완해서 매주 토요일과 크리스마스 이브 금요일은 야간 개장을 할 계획으로 관광객 맞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직 엑스포 입장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12월 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월 7일 날 개장하고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야간 개장을 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네. 경관 조명을 보강해서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던 티켓은 연말까지? 네, 사용하도록. 알겠습니다. 예. 네.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무소 옆에 6만여 평의 논에 드디어 이제 꽃을 저희들이 심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현장에서 전체 브리핑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년 봄부터는 고성에도 멋진 정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타 시군으로 꽃구경 안 가셔도 됩니다. 타 시군에서 고성군에 꽃구경 오도록 저희들이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끔 저를 만나는 국민들께서 하시는 말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전부 아름아름 해먹는 것을 가지고 왜 호들갑인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 그 말씀은 저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행정도 그 아름아름 하는 과정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앞에 저 이제 동생하고 한번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동생과 관련한 계약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생이 건설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수의계약은 이전부터 아름아름 끼리끼리 조금씩 해왔는데 이래 호들갑이냐라고 하는 것 자체는 행정이 아름아름 해오는 것 과정에 동조를 했다라고 되는 것 같고, 제가 가만히 있게 되면, 그리고 저도 똑같은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아서 앞에 제 동생하고는 의논을 해서 건설업하고 있는 제 동생과 관련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요청을 좀 해주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측근 비리라고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저에 대한 측근 비리. 제 측근이면 제 동생이 저는 제일 측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동생건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요청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무엇이든 다 책임지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도 좀 부탁을 드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생에 좀 서로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군의원들이나 군수를 잘 하라고 뽑아줬는데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과에 대한 책임질 테니까 제 동생 감사원 감사 요청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행정이나 의회가 민생에 좀 집중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고 예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저는 책임지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하여튼 제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힘들게 한 죄는 제가 두고 갚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